여기 데크와 파고라는 시공한 지 4년 정도 돼서 굉장히 좀 낡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가 페인트 칠하는 방법은 도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크게는 롤러, 붓, 그 다음 헝겊,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부터 칠할 건데요, 두더지색이라고 하는 이 타우프 색상을 먼저 한번 칠해 볼 건데요, 이 트레이에다가 적당량을 먼저 부어준 다음에 색상으로 봐서는 약간 미숫가루 같은 색? 로라는 말 그대로 이제 넓은 면적을 좀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발라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봉대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굳이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지 않고도 편하게 서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죠. 이 트레이가 있으면 편한 이유가 이렇게 페인트를 듬뿍 뜬 다음에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한번 짜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좀 편리하죠. 오, 예쁘다 예쁘다.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로라로 다 칠해버리면 저 모서리 부분을 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페인트가 마르기 전까지는. 야야야야야 저리가 저리가. 이 로라는 이 끝부분을 좀 섬세하게 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붓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붓은 좀 섬세하게 내가 이렇게 좀 컨트롤 하면서 이런 모서리 부분을 깔끔하게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얘가 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아서 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데는 롤러로 해주고, 이렇게 코너나 모서리처럼 섬세하게 발라줘야 될 것은 붓을 사용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제가 작업 순서를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붓으로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롤러로 작업을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 칠한 거랑 두 번 칠한 거랑 완전히 다르죠? 한 번만 칠해서는 원하는 색을 제대로 뽑아낼 수는 없어요. 두 번 정도는 칠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로라든 붓이든 문지를 때 한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바로 결이에요. 지금 데크가 이렇게 방향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칠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결이랑 안 맞아서 모양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크 방향대로 길쭉길쭉하게 로라든 붓이든 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칠을 하다 보면 내가 페인트를 묻히는 양에 따라서 혹은 이 세게 누르는 이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들이 다 제각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바르실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처음에 스테인을 떠서 놨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묻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경계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만 쭉쭉 밀어주시면 기존 것과 경계가 좀 희미해지면서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서 쭉쭉 밀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 오일 스테인은 실질적으로 오일보다는 신너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베어 수송 스테인은 수용성이라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정말 코 박을 정도로 가까이 가야 조금 나고, 세 번째 방법은 걸레 같은 헝겊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고무장갑을 끼고 이 헝겊을 묻혀준 다음에 그냥 문질러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은 붓하고 롤러 그 중간 정도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넓은 면도 한 번에 칠할 수 있고 코너 부분도 세세하게 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붓도 사기 싫고 롤러도 사기 싫다, 근데 집에 걸레가 남아 돈다, 그러면 이렇게 고무장갑 하나 끼시고 쭉쭉쭉 문질러서 시공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일단 1회 도포를 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좀 별로예요. 이렇게 칠이 좀 진하게 묻은 데도 있고 거의 잘 안 묻은 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색감도 제대로 100% 발휘가 안 된 것 같고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제 바로 2회 도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회째부터는 색이 좀 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1차 때 도포했던 그 흐리멍텅했던 그런 경계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말끔하게 지금 지워지고 있죠. 양이 이리 와서 이것 좀 칠해봐.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맨날 내가 밥도 주고 하잖아. 너도 밥값 해야지. 이리 와봐. 내가 방법 알려줄게. 2회 도포까지 완료했는데요, 원하는 색감이 100% 발휘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런 베이지 같은 그레이 색상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상대로 집 전체가 정말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는 요령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붓이나 롤러 같은 이 페인트 도구는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바닥에 사용하는 이런 큰 롤러로 물론 이렇게 문질러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 롤러가 작업하는 면적보다 크게 되면 불가피하게 옆으로 흘러내리는 게 많을 뿐더러 섬세하게 작업이 안 되거든요. 이런 작은 롤러 하나만 있어도 지금 이 나무와 이 롤러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번 문질러서 이게 됐는데 붓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찌됐든 깔끔하고 빠른 거는 이 롤러가 최고인데, 롤러 중에서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구별하시면 이런 기둥 같은 거 칠할 때는 정말 편하게 칠을 할 수가 있죠. 이 페인트 트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는 형태의 페인트 트레이라면 이게 담겨진 상태에서 내가 왼손으로 항상 이걸 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힘들어요. 힘들고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사다리를 한번 옮겨야 될 때거든요. 이런 형태의 트레이라면 무조건 이걸 트레이를 잡은 상태에서 땅바닥에 이걸 놓고 다시 사다리를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이런 깡통 형태의 트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사다리 옆에 이 부분에다가 이걸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깡통에다가 페인트를 담아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부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기본적으로 힘이 덜 들고요. 특히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내 왼손을 어떤 기둥 같은 데 이제 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옮길 때도 여기다 담아 놓고 이 상태 그대로 바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몸도 편해지지만 일단은 작업 효율이 많이 올라가죠.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를 보관할 때도 요령이 있는데요. 이제 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라면 원래 있던 페인트 통에 부어서 보관하고 나머지 도구들은 이제 버리는 게 맞겠지만 오늘 하고 내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 페인트나 도구들이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굳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이 도구들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따로 이제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이 붓이나 도구들을 페인트에다 담아 놓은 상태에서 커버링 테이프로 이렇게 밀봉을 해서 보관하게 되면 내일 사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붓이나 롤러 같은 걸 통에서 꺼내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담가서 보관하게 되면 굳는 걸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색감 미쳤다. very good. 아이고, 다 했다. 오늘 베어 페인트와 함께 스테인 작업도 해보고 페인트 칠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작업을 이틀 동안 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정말 날씨 좀 선선할 때 하시길 바랄게요. 베어 페인트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넣어드릴게요. 제가 칠했던 색상을 그대로 구매하셔도 되고 다른 색상도 보시고 또 예쁜 거 있으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베어 페인트 홍보 영상이지만 스테인 칠하는 요령을 최대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